제가 어저께 탕수육 말씀을 드렸죠. 탕수육은 기본이 물 넣고 그다음에 마늘 가른 거 넣고 좀 넉넉했는데 양파까지 가른 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후춧가루 넣고 진간장을 넣고요. 그다음에 뭐 청양고추를 좀 넣으셔도 되는데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청양고추는 나중에 다른 데 넣습니다. 어저께 가리비 같은 거 살짝 볶아갈 때 그때 좀 가리비나 뭐 이렇게 다 해산물 뭐 다른 거 할 때 그때 살짝 넣지, 이거 자체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다음에 토마토 케첩 넣고 또 사과 시차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완전히 때려 박아야 돼요. 설탕을 때려 박아야, 그래야지 탕수육 소스가 됩니다. 아니면 맛이 없거든. 예. 그다음에 유자청을 좀 넣고, 저는 이제 유자청을 넣습니다. 유자청을 듬뿍 넣어가지고 탕수육 소스를, 기본 소스를 만듭니다. 또는 뭐 등등도 레몬청, 레몬잼, 레몬잼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잼 발라 먹으면. 그래서 치즈, 그다음에 치즈잼, 이렇게 치즈 음료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치즈 술도 괜찮은데 치즈 음료수를 이렇게 좀 그다음에 레몬, 그다음에 딸기잼, 그다음에 바나나잼, 망고잼, 뭐 청의 형태로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포도잼, 각종 과일 종류, 크림베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수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박도 맛있습니다. 수박도 넣으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 먹고, 거기다 대해서 치킨, 닭,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면 기타 뭐 해산물들을 곁들여서 거기다가 소스를 끼얹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각종 생선 종류도 다 되고, 가리비나 가리비 생선살, 가리비살, 가리비 여기 관자, 가리비 관자, 그다음 깐새우를 곁들여서, 아니면 새우튀김을 이렇게 시중에 팔아요. 새우튀김은 그대로 뭐 집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거 그냥 사다가 하시든 직접 하시든가, 이게 하다가 거기다 끼얹어 먹으면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삼, 그다음에 멍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삼, 멍게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전복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기본 조리법은 다, 그다음에 소고기를 그렇죠, 비프 형태로 그냥 소고기를 뭐 이렇게 칩 형태로 그냥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덩어리 하는 것보다 돈가스에다가 돈가스 소스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가스, 일반 돈가스 팔잖아요. 돈가스 그렇게 집에서 튀겨야 되는데 기름 냄새 때문에 뭐 튀길 수 있겠나요? 돈가스 사다가 거기다 끼얹어 드시면 됩니다. 생선가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닭 같은 거는 이제 이 기본 조리, 이런 닭이라든지 이런 해산물 종류는 마늘 가른 거, 그 다음에 넣고, 떨어졌네. 마늘 가른 거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진간장 넣고, 후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넣고, 거기다 뭐 야채를 좀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탕수육 소스 할 때 제가 야채를 빼먹었네요. 야채를, 양파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근을 많이 썰어 넣습니다. 거기다 뭐 이렇게 직접 과일 종류를, 딸기 청의 형태로 넣어도 되지만은 과일 종류를 넣으셔도 됩니다. 과일 종류 뭐 이렇게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이런 걸 이용하셔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 제 방식대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액상에 소금 좀 넣고, 청, 이렇게 그 설탕을 녹인 그 액상에다가 하루 정도 담궈 놓고, 하루나 몇 시간 정도는 담궈 놓고 오븐에 가서 익혀요. 이렇게 바나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과일 종류를, 딸기, 포도 뭐 이런 것들도 그래가지고 넣어서 먹습니다. 건포도도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건포도, 크림베리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끼얹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이 탕수육 소스, 각종 여러 형태의 탕수육 소스를 가루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뭐 딸기를 넣은 것도 있고 바나나 넣은 것도 있고 유자청, 레몬청, 예, 다양하게 넣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건조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것만 넣기만 하면 수분만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전에 탕수육 소스 할 때 감자 전분을 내가 넣는다는 걸 까먹었네. 감자 전분을 넣어요. 감자 전분 물에다 온수에다 타가지고 서서히 부어가지고 섞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 그러니까는 탕수육 소스는 기본적으로 마늘 갈은 물, 마늘 갈은 거, 진간장, 후춧가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토마토 케첩 들어가고요. 감자 전분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딱 이렇게 타가지고 그다음에 서서히 저어가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자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자청 거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후춧가루 넣었다 그랬죠. 후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당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중에 과일 종류들 통조림 과일도 괜찮아요. 지금 망고도 넣고 망고를 좀 으깨서 넣으면 또 망고 향이 더 진하겠죠. 뭐 바나나도 좀 으깨서 넣는다든지 아예 그냥 과일 청의 형태로 만들어서 설탕과 졸여가지고 평소 병에 담아놨다가 더 덜어주고 생과일은 생과일대로 같이 이렇게 끼얹어서 먹어야 돼요. 과일 종류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거기다 끼얹어서 뭐 건포도 넣고 견과류 넣고 거기다 드셔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과일 종류를 드실 때 마요네즈를 꿀하고 좀 섞어가지고 같이 하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탕수육 소스를 건조시켜서 분말화 시켜갖고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는 거. 아마 전 세계 아마 이런 아이디어는 없을 겁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탕수육 소스는 아주 종류가 많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너무 종류가 많아도 머리 아프거든.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그 탕수육 소스를 이런 식으로 가루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닭고기나 뭐 이렇게 가리비 간장 할 때 직접 카레가루 좀 넣는다 그랬죠. 미더덕 가루도 좀 넣어요. 그리고 탕수육 소스를 할 때 좀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더덕 가루를 좀 넣거나 다시마를 한 장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만들어 먹는데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탕수육 소스는 기본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본 맛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맛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파생 버전들 과일을 넣는데 뭐 유자청을 넣는데 레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물에 조금만 타기만 하면 감자 전분 다 들어가죠. 이렇게 탕수육 소스가 곧바로 딱 1인분 정도 하나 먹을 만큼 해가지고 그거를 자신이 뭐 이렇게 먹고 싶은 탕수육 일부러 끓이기가 좀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가루 형태로 된 거를 탕수육 소스를 섞어주면 곧바로 된다. 이게 저는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게 소스 형태를 제가 다양한 종류의 소스 형태를 말했는데 이런 것들도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냥 곧바로 이렇게 타먹기만 하면 되거나 그냥 물하고 좀 끓이기만 하면 곧바로 되는 스프도 이제 보통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스프를 옛날에 그냥 걸쭉하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루 형태로 해서 타먹기만 하면 스프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커피를 그냥 액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루 형태로 녹차도 그냥 타갖고 좀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가루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소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